오늘은 박남기 교수의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일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철학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이지 아주 강력하고 좀 섬뜩하기까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수업을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 끔찍한 물고문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이런 게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재미없는 수업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고문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찾아갈 해답의 시작점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물가로 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을 목마르게 만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배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바로 맹모 삼천지교를 예로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던 거랑 해석이 좀 다릅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간 게 뭐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헤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3단계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처음엔 무덤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에 시장에서 인간 세상의 복잡함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맹자가 온갖 질문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때, 그때서야 서당 옆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쯤 되면 맹자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답이 너무 궁금해서 안달이 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학생이 배움에 목마른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진짜 창의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에서 나온다. 좀 도발적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천재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번뜩 하고 떠오르는 영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파고드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지식이나 기본 기업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적응 무의식이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본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몸에 배어서 거의 숨 쉬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피아노의 거장이나 스포츠 스타를 생각해보면 쉽죠. 손가락이나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경지. 그래야만 의식은 더 높은 차원의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학생은 배울 준비가 됐고 엉덩이로 기본기도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지식을 전달만 하면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사를 단순한 강의자와 명교수, 즉 공연가로 나누어서 비교하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보세요. 그냥 강의자는 정보를 전달하고 대본대로만 움직이죠. 하지만 진짜 명교수는 청중을 변화시키고 현장 분위기를 읽어내면서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가수 남진 씨의 일화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한 번은 바람이 쌩쌩 불고 음영시설도 엉망인 야외 행사에 갔대요. 관객도 별로 없었고요. 보통 같으면 대충 하고 갔을 텐데 남진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객들을 전부 무대 위로 불러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엉망인 상황을 아주 뜨겁고 즐거운 파티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공연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훌륭한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학생들과 교감하고 매번의 수업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학생을 목마르게 하고
엉덩이에 힘을 길러주고 공연가처럼 가르치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심을 때는 자식처럼 돌볼 때는 버린 듯이 이게 전설적인 정원사 곽탁타의 비법이었답니다. 나무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최고로 잘 자라게 하는 2단계 비법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엔 정말 내 자식처럼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일단 뿌리가 단단히 내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한 발짝 물러서라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균형점이에요. 우리가 키워야 할 사람은 평생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거묵으로 자라날 때까지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묵묵히 지켜봐줄 용기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뒤로 물러서야 하는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